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사진은 우리가 이제 우리 눈과 같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죠. 그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요 사진은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그 렌즈가 다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키를리안 카메라라고요. 이제 그거로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똑같은 대상을 우리가 어떠한 카메라로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그 특별한 시공간의 직관 형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렌즈로 안 보고 다른 렌즈로 끼면은 그 똑같은 실체의 다른 면들을 또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단면인 거죠. 동물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개가 바라본 세계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예요. 똑같은 장면인데 개는 좀 컬러 감각이 약해요. 거의 흑백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보는 거죠. 이 뱀 같은 동물은 열화상 카메라식으로 본다고 그래요. 동물마다 이게 다 달라요.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작품이 누구 작품이죠? 그 야수주의 화가 라울 듀피의 작품이죠. 듀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수주의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색채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색채가 아니라 주관적인 색채를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렌즈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네? 현실을 보는 렌즈가 아니라 저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그런 렌즈로서 보니까 주관적으로 색을 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미술이죠. 현대미술은 대상을 카메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렌즈를 바꾼 거예요, 그거는. 그 렌즈를 계속 바꿔 끼우면은 계속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얼마든지. 이런 것이 이제 칸트 이후에 이런 현대미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칸트가 제일 비판서로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저술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물 자체라는 개념이에요. 물 자체. 응? 어떤 사물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직관 형식에 합치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이제 뇌에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할 때 이제 12가지의 범주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12가지의 범주라는 것은 그래서 분량이라든지 성질, 어떤 그 관계성, 양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뇌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분량이 단일화냐, 다수냐, 총체성이냐 이걸 결정을 하고, 성질을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 제한성이냐 이걸 또 판단하고, 관계는 실체성이냐, 인과성이냐, 동시성이냐, 양태는 기능적이냐, 현실적이냐, 필연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 뇌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범주와 능력에 따라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구성. 그러니까 물 자체가 존재해도 우리는 물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물 자체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플라톤으로 하면 이데아고 거기에 이제 대립하는 것이 이제 현상인데 우리는 그 현상의 어떤 표피를 보는 것이지 이데아를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이데아와 현상이 그 불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그 당시 철학으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을 객관이라고 말했거든요. 외부 대상을 우리가 관찰해서 보는 것을 객관이라고 말했는데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범주화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지식화를 하는데 그거는 소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걸 붙잡고자 하는 집착이 있어요. 이 물 자체로서의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거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일종의 그 집착이라면 그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좋게 말하면은 진리 탐구지만 진리 탐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칸트 말대로 12개의 그 범주화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는 어떻냐? 이 동양 사상은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했어요. 기술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고정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건 도가 아니고, 어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건 그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드라망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면서 반사하고 이 변해가는, 붙잡을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인간은 자꾸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진리 탐구가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오역을 하는, 왜곡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딜레마를 노자는 도가서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불교의 그 선가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 얘기는 이 산이라는 그 물 자체, 물이라는 그 물 자체, 그 물 자체를 범주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 범주화한다는 거는 그 산의 특성을 기호적으로 그걸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변해가는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저걸 뭐 산이라는 그런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의 그런 진료들의 파동작용에 의해 가지고 변해가는, 그러니까 범주하지 않고 그대로 보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 되는 거라고. 색이 있는 것 같은데 색이라는 건 물질이죠.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변해가니까 없는 거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공이 또 색이 되고 이게 실제라는 거죠. 진공묘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라고, 실제. 근데 이런 실제를 인간은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글을 써서 어저께인가 올렸죠. 진선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거. 또 선이라는 것도 어떤 윤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또 아름다움이 또 뭔가 정해진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 법칙대로 하면은 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잘못이라는 거는 옳지 못한 게 아니라 고정된 진리다.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언어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악이라는 거는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정된 윤리다. 윤리로서 선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미와 추의 관계에 있어서도 추한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정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을 딱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키치죠.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선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처럼 때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이 실제는 언제나 유동적으로 저렇게 자연이 변하듯이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진선미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란 얘기예요. 마치 고정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말란 얘기죠.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동물들의 그 발자국인데요. 제가 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우리의 지식이고 관념이란 얘기예요. 자, 저기 이제 곰 발자국도 있고 새 발자국도 있는데 저 발자국은 곰이나 새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발자국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발자국이 곰이고 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흔적이에요. 흔적. 발자국과 같은 흔적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는 경전이나 모든 뭐 책의 정보들도 다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흔적이라고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이 곰 발자국을 곰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 발자국이라는 것은 실제를 추적하는 단서가 되는 거죠. 단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언어가 단서가 돼가지고 실제로 계속 추적해 가야 이게 진리탐구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계몽적으로 자꾸 적용시키고 그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고 종교는 그래서 인문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 그걸 사유할 수 있는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 추적하는 행위가 인문학이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지속적인 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재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이 요구되는 거거든요.